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 전공 18학번에 재학 중인 보현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18학번 재학 중인 홍은비입니다. 나는 신산업융합대학에 재학 중인데 우리 신산업융합대학은 2016년에 새로 설립된 단과대학이야. 미래 융합 산업에 맞는 여성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대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신용대는 5개의 학과와 1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내가 속한 국제사무학과, 융합콘텐츠학과, 융합보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산업학과가 있고 학부는 체육과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단과대학은 졸업 요건으로 인턴십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실무적인 역량도 쌓고 그리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졸업 요건이라고 생각해. 물론 구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무학과는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무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키워서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과라고 생각해. 실무적인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도움되는 수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예를 들면 MS 오피스 같은 걸 활용하는 수업이 많아서 다른 학과생들에 비해 우리 학과생들이 회사에서 나갈 때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국제사무학과는 실무적인 수업도 많지만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수업도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학과 국제사무학과로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마이스 산업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진로도 알아보고 있고 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 그 관련된 내용은 차차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 우리 인문과학대학은 아무래도 모든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되게 익숙한 단대일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많은 학생들이 인문대가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인문학이 메리트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인문대 진학을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이화여자대학 인문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화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역사가 깊은 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작년 중앙일보 취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에 우리 이화여자 인문대학교가 취업률 1위를 기록했어. 이런 식으로 탄탄한 아웃풋을 갖추고 있으니까 인문과학대학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진학해도 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내가 다니고 있는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의 어학, 문학, 예술, 사회 분야 등 되게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어서 이제 졸업생 선배님들 취업 진학을 보면 국내 기업, 외국 기업, 공기업, 비영리 단체, 또 금융권 등 되게 다양하게 진학하고 계시고 취업률도 상당히 인문과학대학에서 높은 편이야. 사범대학은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좀 익숙한 단과대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알고 있는 그대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과대학이고 근데 무조건 교육 현장,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는 되게 많은 학과가 있는데 일단 과학교육과를 포함해서 국영수사과 이렇게 5개가 있고 교육학과, 교육공학과가 있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 이렇게 총 10개의 학과가 있어. 그리고 사범대학교에는 조금 다른 단과대학과는 다른 특이한 졸업 요건이 있는데 일단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봉사 6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점이 있어. 그리고 과학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졸업시험까지 포함을 해서 졸업 요건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졸업 요건은 학교마다 단과마다 학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범대학교는 교생 실습이랑 교육 봉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보통 3가지의 진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용시험을 보고 공립학교에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임용을 보지 않고 사립학교에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요즘 티어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경쟁률이 세서 너무 큰 부담감이 생기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석 차석 그것도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합격자 수도
수도 되게 많은 편이라서 그래도 와서 열심히 하면 다들 선배님들은 붙고 계시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임용시험을 치지 않고 사립학교에 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사범대학이라면 되게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 뭐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나 출판사 같은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는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 경영학과는 문과에서 제일 유명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뭘 배우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랬고. 경영학과에는 크게 6가지의 세부 전공이 있는데 회계, 재무, 인사조직, 운영, MIS, 마케팅 이렇게 있어. 그리고 세부 전공이 많은 만큼 진로도 되게 다양한데 회계는 대표적으로 CPA 시험을 봐서 하는 공인회계사가 있고, 재무는 은행이나 회사에서 금융 전문가를 많이 하고, 마케팅은 광고 기획자, 광고 관리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MIS는 요새 떠오르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많이 해. 우리 과의 장점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앞서 말했듯이 실무적인 수업이 되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기를 수가 있어. 그래서 2학년 정도만 돼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인턴을 바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인턴도 필수다 보니까 그냥 갖춰야 할 역량은 다 갖추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과를 뽑으려고 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 그래서 과랑 기업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과만 뽑는 기업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되게 취업률이 높다는 게 거기서 증명되는 것 같아. 우리 과 선배님들 취업 현황을 살펴보자면 비서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서로 진출을 많이 해. 로펌 비서로 되게 많이 진출해서 김현장엔 우리 과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로펌 비서도 많고 다른 대기업 비서나 아니면은 뭐 정부 비서 관련 비서들도 되게 많이 하고, 마이스 산업 진출도 많이 해. 우리과 수업이 실무적인 수업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진출을 할 때도 회사에 보통 있는 마케팅 부서나 인사 부서 등 다양한 부서로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비서로 이제 입사를 하셔도 나중에 조금 업무 능력을 쌓으면 일반 부서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맞아. 그러니까 비서가 되게 좋은 게 말단으로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쌓아서 커리어를 쌓고 뭐 과장이나 뭐 대리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서는 아무래도 임원급의 분들을 서포트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선이 되게 넓어질 수 있대. 그래서 임원으로 일하는 분을 서포트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다 보니까 일의 처리도 빨라지고,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돼서 다른 신입 사원과 달리 비서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 우리 중어중문학과의 가장 큰 장점인 제도는 바로 파고스 제도인데, 이게 이제 뭔지 많이 안 익숙할 텐데 다른 대학교에 있는 7+1 같은 교환학생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7학기는 한국에서, 한 학기는 중국에서 보내는 거야. 우리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교랑 지금 교류 중인데, 복단대학교가 중국 내에서 7위 정도를 기록할 만큼 되게 명문대거든. 그래서 파고스 제도가 되게 메리트가 있고, 사실 내가 파고스를 직접 안 가고 동기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다라서 정확히는 몰라. 근데 이제 애들한테 들은 걸 얘기해보면 일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서 뭐 기숙사, 학점, 또 뭐 그냥 동아리 이런 걸 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잖아. 근데 파고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사 일정처럼 착착착착 진행돼서 신청만 하면 되게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환학생 가면 사실 되게 외롭잖아. 한국 학생 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파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동기 한 50-60명 정도 같이 가니까 뭔가 소속감이 있다 해야 되나? 좀 외로운 타지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 근데 이 파고스 제도가 올해 재정비 중이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국인지라 내년에 중국 교환학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중문과만의 되게 메리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혹시 차차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녕! 사범대학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학원 알바나 과외를 구할 때 사범대학이라고 하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그냥 뭔가 경력 같은 거와 별개로 저 사범대학교 무슨 교육학과예요? 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시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 같아. 근데 가장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교육봉사 60시간이 쉽지가 않아. 그게 깨작깨작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한 방에 막 10시간씩 채우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일주일을 거의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교육봉사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범대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범대학은 무조건 교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교사를 하는 사람들만 오는 단과대학은 아니니까 그냥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어떤 교육적 평등에 대한 꿈이 있거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 조금 해보고 사범대학에 오면 될 것 같아.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는 교환학생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제도도 있는데 우리 다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어. 그래서 확실히 경영대학 학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보다 교환학생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학교 등록금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 굳이 단점을 뽑자면 경영학과가 확실히 취업에는 좋은 학과잖아? 그래서 되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는 그 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수강 신청 제도를 줘. 근데 복수 전공 학생들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부전공 학생들은 약간 수강 신청하기가 힘들지. 넌 성공했어. 그래서 수강 신청을 다 성공하는 거를 올클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올클을 해본 적이 늦게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수강 신청이 좀 힘들어. 근데 그만큼 수업을 들을 때 다른 학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팀플을 할 때도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학과만의 전공 지식을 팀플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타 학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넷이 친해서인 것 같아. 우리 넷은 처음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난 사이야. 우리는 나이가 다 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지. 친하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는 우리끼리 대내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학교에 립 소그룹 활동이라는 대내 활동이 있길래 지원해서 합격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불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 우리 유튜브를 봐줬으면 하는 이 대상은 일단 우리 학교 새내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미래의 새내기나 대학 생활이 궁금한 그런 평범한 중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동영상이니까 많이들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고등학교 때 힘들 때면은 대학 영상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나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목표는 성공이지. 그치? 응.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